여러분,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, 화장 못하는 느낌을 나게 하는 요소들을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. 메이크업 퀄리티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묘하게 화장 못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. 조금만 더 디테일을 추가하면 훨씬 메이크업이 정교해지고 더 예뻐 보일 거예요. 제가 오늘 같이 도와드릴게요. 바로 시작! 자, 첫 번째는 바로 섀도우인데요. 섀도우가 경계지면 확실히 메이크업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요. 이렇게 대충 묻혀서 처음부터 힘을 주고 꼭 누르듯이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면 금방 경계지거든요. 이렇게 힘주면서 누르듯이 이렇게 문지르면 그라데이션이 생기지 않고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에 경계가 딱 생겨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밑으로 가루가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베이스를 다 해놨는데 눈화장만 하고 나면 여기가 지저분해져서 다시 베이스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경계지는 걸 어떻게 막냐? 이 방법은 딱 공식이 있어요. 바로 힘 조절이거든요. 이거는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바를 때 힘을 주면 안 돼요. 이 손과 손목 자체에 힘이 아예 없어야 돼요. 살살살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. 그래야 경계지잖아요.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음영 이 두 가지 사용할 거거든요. 여러분이 쓰고 싶으면 섀도우 쓰시면 돼요. 너무 가루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 조절할 거예요. 많이 보여드렸죠? 그러면 이렇게 딱 적정량만 브러쉬에 남아요. 내 눈가 피부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진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약하게 완전히 힘을 빼서 발라주시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가루도 정말 안 떨어지고 아주 깔끔하게 섀도우 칠할 수 있어요. 이 섀도우가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. 점점 위로 올라갈 때는 힘을 완전히 더 빼요. 완전히 더 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발색도 점점 더 연해지는 거예요. 자, 근데 아무리 약하게 발라도 살짝의 경계는 생겼어요. 아주 약한 경계.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면봉이 제일 좋거든요. 이 경계 부분을 힘 아예 빼세요. 양옆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. 여기서 힘을 주면서 문지르면 섀도우가 다 지워져 버려요. 수정이 안 되고 아예 지워져 버리거든요. 힘을 빼고 그냥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.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베이스 섀도우가 묻어있는 큰 브러쉬로 또 이 경계 부위를 한 번 더 쓸어주면 돼요. 여기선 살짝 힘을 줘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경계지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딱 되거든요. 이 뒤쪽만 발라서 앞쪽이랑 중간도 같이 발라볼게요. 똑같이 묻힌 다음에 휴지에 양 조절. 처음에 칠할 때 얼룩지면 안 되니까 힘 빼고 아래쪽 먼저 칠하고 힘을 더 빼서 위로 올려주세요. 혹시 경계진 것 같으면 면봉으로 문지르고 베이스 섀도우 살짝 묻어있는 큰 브러쉬로 정리. 경계 부분만 그라데이션이 생겼어요. 언더 칠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음영 섀도우를 묻혀서 양 조절 필수로 해주시고 이 좁은 언더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. 그냥 힘 조절 없이 막 칠하면 당연히 이렇게 경계질 거예요. 가장 진해야 할 부분은 눈동자가 끝나는 곳부터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작고 얇아야 돼요. 일단 여기서부터 점점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. 넓게 퍼져요. 넓게. 여기는 경계가 지면 안 되겠죠. 넓게 퍼져야 되는데 그라데이션이 생겨야 되니까 똑같이 여기서 힘을 살짝 뺐다가 뒤로 가면서 더 빼주세요. 완전히 힘을 완전히 빼서 넓게 퍼지는 거죠. 더 쉽게 하려면 일단 이렇게 칠하고 이 뒷부분에서는 더 큰 브러쉬로 이렇게 번지게 칠해주시면 더 쉬울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살짝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로 애교살 칠했거든요. 이 애교살 칠한 섀도우로 음영은 위에 이렇게 넣었잖아요. 그 밑에 살짝만 애교살 섀도우로 정리해주세요. 똑같아요. 아까는 베이스 섀도우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. 경계 부분을. 이번에도 똑같이 경계 부분을 밝은 섀도우인 애교살 섀도우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. 공식이 똑같죠? 이렇게 하면 섀도우 경계진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어요.
자, 다음은 바로 아이라이너예요. 아이라이너 꼬리로 인해서 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또 달라지거든요. 이 눈꼬리를 날렵하고 얇게 빼야 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. 아이라인 꼬리를 뺄 때 이렇게 약간 뭉툭하게 빠지는 거예요. 뚝 끊기는 그런 어색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끝 처리가 좀 중요하거든요. 아이라인 그릴 때도 똑같은데요. 힘을 빼는 거예요. 이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. 점점 날렵하게 아주 얇게 사라져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의 힘도 점점점 뒤로 갈수록 힘이 점점 빠져야 선이 더 얇게 그려져요. 일단 펜슬이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. 뻑뻑하게 그려지면 당연히 깔끔하게 안 그려지거든요. 손등에서 몇 번 문질러 주시면 이 체온에 의해서 더 녹을 거예요. 이렇게 뭉툭하면 그리기 더 어렵거든요. 삐아는 뒤에 샤프너가 있어요. 샤프너로 한번 깎아줄게요. 이렇게 조금 더 얇게 만들었어요. 조금씩 그려주세요. 쭉 그리면 얇게 하기 힘드니까 조금씩 그리다가 힘 더 빼서 힘 아예 빼서 그리고 손이 달달달 떨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귀 쪽에 대고 이렇게 그리거든요. 이렇게 여기에 하면 파운데이션 지워지니까. 아니면 쿠션 퍼프 이렇게 손에 끼고 대고 그려도 되고,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작은 파우더 퍼프 있잖아요. 이건 루나 사은품으로 있는 건데 통통하고 작은 파우더 퍼프가 제일 좋긴 해요. 그리고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꼬리만 빼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약간 어색하거든요. 아래를 보고 거울을 턱 쪽으로 내리면 돼요. 이 부분을 연결해야 돼요. 여기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렇게 위쪽을 꼭 채워주세요. 그래야 떴을 때 라인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. 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면봉으로 라인이 더 날카롭게 정리하는 거죠. 이런 뾰족 면봉이 제일 수정할 때 쉽거든요. 쿠팡에 이런 얇은 면봉도 팔고요. 제가 방금 쓴 뾰족 면봉은 자연주의 제품이에요. 제가 썼던 면봉 중에 자연주의가 제일 뾰족하더라고요. 다른 면봉들도 써봤는데 이 자연주의만큼 뾰족하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 이걸 제일 좋아해요. 그리고 이렇게 눈꼬리 뺄 때 이런 펜슬 타입보다는 리퀴드로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. 엄청 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. 똑같이 힘을 빼고 일단 꼬리를 그리다가 끝으로 갈수록 더 빼주세요. 완전히 힘을 들이지 않고. 그리고 한 번에 쭉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조금씩 힘 빼서 브러쉬를 완전히 세워서 이 끝부분만 사용해서 아주 살살, 그러면 날렵하게 나와요. 그 다음에 거울을 내려서 이 위쪽도 채워주세요. 라이너가 좀 오래됐나봐요. 이렇게 굳어서 나오거든요. 이렇게 된다면 아이라이너 바꾸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이렇게 힘을 얼마나 빼냐에 따라서 뭉툭하게 또는 아주 날렵하게 그려져요.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사실 그냥 대충 그린 다음에 이 뾰족 면봉으로 수정하면 돼요. 그러면 더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,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대충 그리고 이 뾰족 면봉으로 한번 수정해보세요. 그렇게만 해줘도 덜 뭉툭하고 훨씬 정교해 보일 거예요. 자, 다음은 바로 속눈썹이에요. 우리가 일상에서 인형 속눈썹, 아이돌 속눈썹처럼 정말 또렷하고 정갈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뷰러하고 마스카라를 하는데 그 효과는 누려야 되잖아요. 3가지 정도가 있으면 뷰러와 마스카라 효과는 없고 되려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. 첫 번째는 컬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. 군데군데는 컬링이 안 돼 있고 몇 가닥만 컬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애써 했던 눈화장의 퀄리티가 확 낮아 보일 수 있어요. 아예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일단은 뷰러를 꼭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찐득해져서 속눈썹이 뽑힐 수도 있고 컬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. 뷰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넣고 콩콩콩 누르고 그냥 빼면 안 돼요. 앞과 뒤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잘못하면 꺾여 보일 수 있어요. 몇 번 누르다가 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씹는다 생각하고 잘근 여러 번 계속 찝어주면서 점점 빼주는 거예요. 잘근 씹듯이 계속 집으면서 이렇게 빼기.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에서만 찝지 말고 앞부분 있죠, 여기. 이 앞부분으로 손목을 틀어주세요. 그럼 앞부분만 들어왔죠? 여기서도 또 찝어줘요.
잘근잘근 끝까지 다시 또 넣어요. 이번엔 뒷부분 이쪽 방향으로 틀어주세요. 그럼 또 여기서 잘근잘근 빼주기. 이렇게 하면 앞뒤로 다 컬링이 될 거예요. 빠짐없이.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부분 뷰러 사용하면 되거든요. 일단 뷰러로 이렇게 잘근잘근 찝어준 다음에 잘 안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분 뷰러 사용해서 찝어주시면 돼요. 근데 이때 부분 뷰러는 좀 더 힘이 많이 가해지거든요. 좀 더 집중적으로 컬링이 되기 때문에 꺾이기가 쉬워요. 그래서 힘을 더 빼주세요. 큰 뷰러 할 때보다는 힘을 빼서 살살 찝어주세요. 자, 두 번째는 바로 결 방향이 엉킨 경우예요. 이렇게 컬링을 하고 난 다음에 엉켜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혀있고 뭉쳐있거나 엉킨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여기 약간 뭉쳐있잖아요. 여기도 방향이 예쁘진 않죠. 이 결 방향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고 그대로 마스카라를 하면 이 제각각인 결 방향이 더 돋보이게 되니까 마스카라가 약간 지저분하게 느껴질 거예요. 그래서 이 결 방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햇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해 그리면 햇살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속눈썹 빗으로 또는 스크류 브러쉬로 뭉쳐있는 것들, 방향이 제각각인 것들을 정리해주세요.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되게 억센터는 이렇게 빗어준다고 해도 결 방향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투명 마스카라나 이런 투명 픽서로 하면 좋아요. 저는 이 제품을 좋아하는데 되게 얇은 솔이에요.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서를 요즘 잘 쓰고 있어요. 결 방향이 제각각인 거를 좀 잡아주세요. 이게 솔이 얇기 때문에 바르기 쉽거든요.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. 이런 쪽집게로 이렇게 결 잡아주시면 말 안 듣는 속눈썹도 좀 깔끔해질 거예요. 저도 속눈썹 방향이 제각각이고 되게 안 이쁘게 났어요. 일단 결을 이렇게 잡아줬어요.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세 번째는 바로 마스카라 뭉침이에요. 마스카라가 깔끔하게 발리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뭉쳐있으면 사실 가까이서 봤을 때 되게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눈화장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거예요. 일단 제일 좋은 건 덜 뭉치는 마스카라 바르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 두 가지 되게 좋아하는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너무 유명하잖아요. 속눈썹 없다, 좀 또렷또렷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마스카라 좋고, 그리고 소내추럴 슬림 마스카라도 좋아해요.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얇은 속눈썹 하고 싶다 그럴 때 쓰기 좋아요. 그리고 이런 마스카라가 아니어도 대부분은 좀 새 거가 덜 뭉쳐요. 쓸수록 굳으면서 더 잘 뭉치니까 마스카라는 또 오래 쓰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너무 굳어간다 싶으면 새 걸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너무 잘 뭉쳐서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눈에도 안 좋으니까 위생상. 이렇게 발라주시고, 사실 픽서로 먼저 결 잡아놓으면 훨씬 깔끔하게 발리긴 하거든요. 중간중간 많이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.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돼요. 이게 굳어버리면 진짜 제거가 힘들어요.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닦아주세요. 그리고 결 방향이 흐트러졌으면 속눈썹 빗이나 족집게로 이렇게 방향 다시 잡아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좀 뭉친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나무 면봉이나 쇠 빗에 이렇게 달궈주세요.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으니까 꼭 식혀주시고 따뜻한 정도면 되거든요. 녹여주세요. 이 마스카라가 굳으면 안 녹거든요. 마스카라가 마르기 전에 빨리 이렇게 녹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한쪽 바르고 반대쪽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녹여주는 것보다는 한쪽씩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반대쪽 바를 때 마를 수가 있으니까. 아래도 결 모양은 똑같거든요. 햇살 모양이에요. 그래서 결도 그 햇살 모양대로 잘 잡아주시고 굳기 전에 뭉친 거는 제거해주세요. 이 마스카라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털의 끝부분이 있잖아요. 이 털의 끝부분만 뭉치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. 결 방향이고 뭐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털 끝만 뭉툭하게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면서 손가락으로 정리해주시면 돼요. 뭉치지만 않게 해도 훨씬 깔끔해 보이고 정교하게 느껴질 거예요. 자, 다음은 바로 국소 부위 커버예요. 피부 메이크업 할 때 트러블이나 흉터, 주근깨, 기미, 잡티 이런 아주 작은 것들 국소 부위 커버를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되게
되게 많더라고요. 제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다 해놨는데 뭔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? 국소 부위 커버가 안 됐잖아요. 이런 거는 사실 쿠션, 파운데이션으로 안 돼요. 왜냐면 부분적으로 엄청 진하게 색소가 집중되어 있잖아요. 이 조그만한 부분들만 아주 두껍게 발라서 딱 커버를 하는 거죠. 제가 좋아하는 컨실러 팔레트예요. 컨실러가 크림 제형, 고체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꾸덕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커버력이 높아요. 꾸덕한 제형을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이라면 이 색깔 활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 손등에 묻힌 다음에 브러쉬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혀주세요. 많이 묻히면 커버 안 되고 약간 덩어리 지듯이 얼룩지기만 하거든요. 많이 덜어내야 돼요. 많이 덜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. 내 피부톤 컬러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점을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. 콕콕. 또 묻혀가면서 내가 가리고자 하는 부위와 브러쉬 크기가 비슷하면 더 잘 가려져요. 이거는 안시 118번이거든요. 이 잡티 크기와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딱 점 찍기 좋아요. 힘 주면서 찍어주면 커버 안 되고 벗겨지거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힘 빼고 콩콩 점 찍어주면 돼요. 힘 빼고. 그리고 계속 손등에서 묻혀가면서 조금이라도 컨실러 양이 부족하면 커버 안 되거든요. 계속 묻혀가면서 찍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. 그러면 컨실러 펜슬로 하시면 되거든요. 저는 두 가지를 잘 사용하는데 더샘이랑 더마콜이에요. 더마콜은 조금 더 되직하고 딱딱한 느낌? 그래서 커버력이 높아요. 더샘은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어요. 그리고 더마콜보다는 살짝 묽어요. 근데 둘 다 커버 잘 되는 편이거든요. 컨실러 펜슬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 안 묻어나올 수 있어요. 이것도 체온에서 약간 녹이는 게 좋아요. 똑같아요. 그냥 힘 빼고 콕콕 찍어주면 돼요. 점 찍는다 생각하면서 살살. 이것도 세게 누르면서 칠하면 커버는 안 되고 벗겨지기만 할 거예요. 힘 빼고 콕콕 점 찍어주시면 돼요. 자, 국소 부위를 다 커버했어요. 훨씬 얼굴이 깔끔해 보이죠?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야 색조를 올려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딱 메이크업만 눈에 들어와서 되게 예뻐 보일 거예요. 아,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바른 블러셔랑 립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블러셔는 네이밍 토스트 발랐고요. 아, 맞다. 그 전에 하트 퍼센트 M06 살몬 베이지 먼저 발랐어요. 입술은 컬러그램의 2호 햇살 부유 발랐습니다. 렌즈는 크림 그레이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. 잘 보셨나요?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섀도우였죠. 경계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게 중요해요. 최대한 힘을 빼고 바르다가 점점 더 힘을 빼기, 그리고 면봉으로 경계진 부분 정리하기. 두 번째는 바로 아이라인. 꼬리를 뭉툭하게 그리면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니까 최대한 날렵하게 그려야 되는데 손에 힘을 또 빼서 최대한 조금씩 살살 얇게 그려보고,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뾰족 면봉으로 샥샥 정리해보기. 세 번째는 속눈썹. 뷰러를 한 방향에서만 하지 말고 앞뒤 고르게 컬링을 주고, 그게 너무 어려우면 부분 뷰러 사용하기. 그리고 결 방향이 엉켜있으면 지저분해지니까 속눈썹 빗으로 결 방향 햇살 모양으로 꼭 잡아주기. 마스카라 바를 때 속눈썹 끝부분 뭉쳐있으면 또 이것도 지저분해 보이니까 바로바로 닦아주기. 마지막으로 피부의 국소 부위 커버. 컨실러 펜슬이나 크림 컨실러로 샤샤샤 커버해주기.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요소들을 잘 적용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워지시고 메이크업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